월급날 아침입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뜹니다.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이번 달도 어떻게든 지나가겠구나. 카드값은 낼 수 있겠구나. 대출 이자도 밀리진 않겠구나. 아이 학원비, 보험료, 관리비도 일단은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안도감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통장에서는 돈이 줄줄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대출이자, 식비, 교통비, 아이 교육비. 아침에는 꽤 묵직해 보였던 숫자가 저녁쯤 되면 다시 현실적인 숫자로 돌아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 돈이라는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통장을 잠깐 지나갔다가 각자의 목적지로 흩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월급은 단순한 소득이 아닙니다. 생명줄에 가깝습니다. 월급이 있어야 한 달이 굴러갑니다. 집이 유지되고 가족의 일상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 시간을 갉아먹으며 이 쳇바퀴를 돌려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의 균열을 내기 위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자산에 돈을 묻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의 심장인 나스닥, 그리고 그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QLD, TQQQ입니다. 누군가는 안전하게, 누군가는 2배로, 누군가는 3배의 속도로 월급의 굴레를 벗어나려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회의실에 앉아있지 않은 시간에도, 내가 야근하지 않은 밤에도 내 계좌 안의 나스닥 ETF들이 아주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습니다. 한 달에 3만원, 5만원, 10만원. 이 정도 돈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돈은 월급과 느낌이 다릅니다. 내 시간을 직접 팔아서 받은 돈이 아닙니다. 상사의 결제를 받아서 들어온 돈도 아니고 회사에서 버틴 대가도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사모은 QQQ 일주, QLD 일주가 지금의 나를 위해 조용히 벌어온 돈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진짜 부의 전환점은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십억이 생기는 날도 아닙니다. 월급이 내 인생의 유일한 엔진이 아니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돈을 버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파이어족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강한지 먼저 인정하고 그 월급 옆에 나스닥이라는 두 번째 엔진을 아주 강력하게 붙이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이렇게 배웁니다. 일을 합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생활비를 씁니다. 남으면 저축합니다. 익숙하고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돈을 버는 주체가 항상 나라는 겁니다. 내가 출근해야 돈이 들어오고 내가 성과를 내야 돈이 들어옵니다. 내가 아프거나 지치거나 회사에서 밀려나면 돈의 흐름도 같이 끊어집니다. 월급은 강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춘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산은 처음에는 너무 약합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가장 기본이 되는 1배수 QQQ를 사모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만원을 투자해서 5%가 올라도 5만원입니다. 기분은 좋지만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월급을 더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초반에 실망하고 투자를 멈춥니다. 투자해봐야 별거 없네. 이건 결국 큰돈 있는 사람들 얘기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마음도 이해됩니다. 초반에는 월급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월급 300만원은 매달 확실히 꽂히지만 QQQ에서 나오는 수익금 몇만원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싸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QQQ의 지루한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 2배수 엔진인 QLD로 갈아탑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인생 역전을 노리고 3배수 엔진인 TQQQ에 모든 것을 겁니다. 자본주의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월급은 처음부터 강하지만 크게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QQQ, QLD, TQQQ 같은 자산은 처음엔 약하지만 쌓이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자산을 먹여 살립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그중 일부가 남고 그 남은 돈이 미국 주식 계좌로 들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나스닥 ETF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자산들이 월급 옆에 나란히 서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TQQQ와 QLD가 뿜어내는 가속력이 월급의 짐을 하나씩 덜어냅니다. 월급을 완전히 이기는 순간이 아닙니다. 월급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생활비를 자산이 조금씩 같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여기서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40대 초반 직장인 김대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월급은 세전 370만원대입니다. 익숙한 숫자입니다.
김대리는 월급날 아침에 안심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통장은 얇아집니다. 카드값 120만원, 보험료 35만원, 관리비 28만원, 통신비 15만원, 대출이자 60만원. 딱히 사치한 것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장보고 주유하고 아이 물건 사고 주말에 외식 한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합쳐지면 월급을 뭉텅이로 베어가는 거대한 지출이 됩니다. 김대리는 생각합니다. 월급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 김대리는 처음부터 투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계좌에 몇백 넣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티가 안 납니다. 매달 50만원씩 QQQ를 사모아도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계좌에 수익이 8만원 찍혔다고 해서 상사의 갈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2년이 지나도 아직 월급 몇 달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마의 구간에서 멈춥니다. 사람은 노력한 만큼 바로 달라지는 걸 보고 싶어 하니까요. 자산 형성의 초반은 굉장히 재미없고 고통스럽습니다. 지하에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대리는 매달 50만원이 계좌로 빠져나갈 때마다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면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가족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3년차에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나스닥이 폭락합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QQQ는 파란불이고 혹시나 해서 섞어둔 QLD와 TQQQ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180만원. 월급쟁이에게 마이너스 180만원은 피같은 돈입니다. 한 달 관리비가 몇 번이고 아이 학원비가 몇 달치입니다. 퇴근길 버스 창밖을 보는데도 밥을 먹는데도 계좌의 파란 숫자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아껴놓은 돈이 녹아내린 겁니다. 괜히 시작했나 싶습니다. 차라리 그 돈 쓰고 놀 걸 후회도 밀려옵니다. 이때 90%의 사람들이 나스닥에서 도망칩니다. 손절매를 하고 다시 월급만 바라보는 팍팍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김대리도 흔들립니다. 증권앱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자동이체 해지 버튼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하지만 멈춥니다. 대단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 정한 원칙을 떠올렸을 뿐입니다. 이 돈은 이번 달에 쓸 돈이 아니다. 이 QQQ와 QLD는 10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돈이다. 지금 손실은 뼈아프지만 이 계좌의 목적은 이번 달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락장을 버텨냅니다. 재미없습니다. 멋있지도 않습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음 달 월급날에도 피같은 50만원으로 나스닥 ETF를 삽니다. 가끔은 또 폭락하고 가끔은 미친듯이 오르고 어떤 날은 계좌를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폭락과 폭등의 사이클을 몇 번 견뎌내며 시간이 지나면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계좌가 월급 한 달치를 넘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급 3달치를 넘고 어느 순간에는 반년치 월급과 비슷해집니다. 김대리는 그때부터 계좌를 다르게 봅니다. 처음에는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짜증나는 단순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돈이 생존의 무기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갑자기 회사를 잘려도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겠네. 이 정도면 월급만 믿고 사는 바보는 아니네. 돈이 단순한 숫자에서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켜주는 시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매달 50만원씩 꾸준히 나스닥에 투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겁니다. 10년 차에 모인 돈이 아직 직장을 당장 때려치울 만큼의 큰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이 계좌는 단순한 주식 통장이 아닙니다.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통장입니다. 통신비와 보험료를 막아주는 통장입니다. 예전에는 월급이 끊기면 모든 게 끝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내 옆에 작지만 강력한 나스닥이라는 엔진이 든든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김대리가 관리비 고지서를 봅니다. 28만원. 예전에는 이 숫자가 그냥 가슴을 짓누르는 부담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지출.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QLD 계좌가 장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수익이 이 정도 관리비는 가볍게 막아주겠구나. 당장 주식을 팔아서 관리비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감각,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지출이 내 월급을 갉아먹는 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이 그 공격을 방어해내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처음부터 수십억으로 잡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통신비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은 관리비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은 식비의 자유고 마침내 월급 일부의 자유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단계를 무시하면 절대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급이 300만원대인 사람에게 자산이 매달 1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하면 일상이 변합니다. 회사는 여전히 중요하고 노동의 가치도 숭고합니다. 다만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를 목줄쥐고 흔들지는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받아야지 참자. 그런데 TQQQ와 QLD가 든든하게 쌓여있는 사람은 마음속 문장이 다릅니다. 그래, 더러워도 참는다. 하지만 나는 언제든 이 판을 엎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 나는 완전히 빈손이 아니다. 이 문장은 사람의 눈빛을 바꿉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싫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용기가 생깁니다. 자산이 월급 옆에 선다는 건 바로 이런 지독한 안도감입니다. 자산이 월급을 완전히 이기려면 8억, 9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사람들은 또 절망합니다. 거봐, 결국 부자들 얘기네. 하지만 처음 목표는 월급을 완전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첫 목표는 월급의 독재를 끝장내는 겁니다. 월급이 내 생사여탈권을 100% 쥐고 있던 구조에서 내 QQQ가 10%를 방어하고 내 QLD가 20%를 방어해내는 것.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위대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피를 흘리고 쫓겨나는 이유는 수익률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TQQQ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자기 돈에게 정확한 역할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단기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니다. 이 돈은 10년 뒤 내 선택지를 넓혀줄 돈이다. 이 돈은 노후에 월급이 사라졌을 때 나를 먹여 살릴 돈이다. 이렇게 역할이 정해진 돈은 시장이 아무리 폭락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QLD를 던질 때 역할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수량을 늘려갑니다. 몇 년 뒤 김대리의 회사에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조직 개편을 크게 한다. 희망퇴직을 받는다.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다들 채용 공고를 뒤적거리거나 대출 잔액을 확인하며 한숨을 쉽니다. 누군가는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김대리도 당연히 불안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길 김대리는 증권앱을 엽니다. 예전 같으면 멘탈이 붕괴됐을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 계좌를 보며 계산이 달라집니다. 당장 잘려도 끄떡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몇 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거대한 완충장치가 보입니다. 그 순간 김대리는 소름 돋게 깨닫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피눈물 흘리며 모았던 건 단순한 주식 쪼가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만든 건 숨막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숨쉬게 해줄 나만의 안전기지였구나. 월급이 끊기면 당장 거리에 나앉는 삶과 월급이 끊겨도 우아하게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QQQ, QLD, TQQQ를 모아간다는 건 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처절하고 확실한 과정입니다. 월요일 아침 지하철. 누군가는 피곤에 쩔어 억지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그중 누군가는 마음속에 거대한 무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상사에게 굽신거리고 보고서를 쓰지만 그의 계좌 안에는 나를 위해 조용히 피 튀기게 싸워주는 수만 주의 나스닥 ETF가 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오늘 당장 사표를 던지게 해주진 못하지만 10년 뒤의 표정을 바꾸고 20년 뒤의 운명을 바꿉니다. 매달 월급날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노예가 폭락장에서도 내 계좌의 주식수를 늘려가며 성장을 기다리는 주인이 됩니다. 월급은 첫 번째 엔진입니다. 하지만 평생 그 엔진 하나만 믿고 가기엔 세상이 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두 번째 엔진을 달아야 합니다. 그 엔진의 이름이 QQQ든 QLD든 TQQQ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돈이 당신의 삶에서 방패가 되고 창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끈기입니다. 오늘 하루 시장이 올랐다고 환호하고 떨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좌는 당신의 목숨줄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